결혼 24년 차 주부. 건장한 아들도 하나 있다. 그리고 다른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도 몇 년 전 혹독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어느 순간 우울증이 와갖고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냥 내 자신을 돌아다 봤죠. 일단 우울증이 한번 빠지면 무섭다는 소리는 들었고, 친구가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 하나가 그래서 맨날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그 늪에 빠져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나. 난 살아남기 위해 산을 찾기 시작했고 그 사이 가정에 소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지구상에서 그가 차지한 공간은 단 한 평 반. 구두수성공 내 남편 여운천. 땀 흘려 번 돈만이 가치가 있다는 남편은 20년째 이 일에 내공을 쌓은 실력가다. 손으로 잘 문내주시면 돼요. 가볍게. 힘들어서 하면은 눈도 안 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식의 편법과 요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남편 여운천은 부지런과 우직함으로 승부했다. 근데 아저씨, 이게 왜 발이 아플까? 조금만 신어도 여기가 발바닥이 왜 그런 거예요? 바닥이, 예? 바닥이 딱딱하니 그래서. 딱딱해서 그래요? 네. 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아프게 하려면? 깔창을 깔았는데 깔창 깔으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신이 작아지든 말든 깔창 하나 깔면 3,000원. 그러나 남편은 절대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세상을 살지 않았다. 가난한 집 6남매의 장남.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먹고 사는 일은 늘 전쟁이었다.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내가 주어졌던 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다녀왔으니까까지. 남편이 일터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언니가 오늘은 장사도 마다하고 자리 보존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거 깎을 때는 웬만한 마스크를 껴요. 갖고 와갖고. 마음이야, 예수방 마음은 지금 그렇게 금방 수술하고 나가도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그 수술이 대수술인데. 언니 말대로 내 남편 여운초는 곧 수술을 앞뒀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왔던 언니가 남편이 걱정됐나 보다. 그저 오직 가족만 생각하면서 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동생한테 그 소리 떡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파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 하필 저 사람한테 그런 게 생각하냐. 진짜 열심히 살고 가정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진짜 남한테 악한 소리도 한마디 못해요. 정말 남한테 악한 소리 한 번 못 해본 내 남편 여운천. 가장의 임무를 내팽개친 심정이 어떨까. 항상 가슴 아픈 남자. 가족도 걱정이지. 혹시 잘못되면. 가장이 없어지니까 엄마는 힘들 거 아니에요, 살기가. 지난 6월 남편에게 대장암 선고가 내려졌다. 무방비 상태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이 됐다. 사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던 나는 세상이 막막하기만 했다. 갑자기 암이란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진짜 들더라고. 밤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과연 저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살 자신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겁이 났고. 그래서 옆에 있었던 저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 바보같이. 내 인생이 언제나 순탄한 평지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몇 굽이인가. 난 지금 홍수에 휩쓸려가는 지푸라기 한 올이라도 부여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신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게 지금의 내 마음이다. 찾았다. 4개. 맞죠? 4개. 와. 4개 맞잖아. 그죠? 그냥 당연히 옆에 항상 그렇게 있는 걸로만 생각했지.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닌데. 서로 위해주고 한쪽에서만 위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줘야 하는 건데 받기만 했지 그걸 몰랐어. 요즘 우리 신랑 밥이 조금 많아.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것만 같던 남편. 그런 남편이 없어질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고 난 제일 먼저 아들 걱정이 됐다. 올해로 24살의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 어릴 때만 해도 총명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해가 지날수록 아들은 점점 뒤처졌다. 뇌 발달 속도가 느려지는 근육병을 앓고 있는 중이다. 고칠 수 있다면 해야죠. 해서 쟤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벌써 사실은 결혼할 나이가 다 됐잖아요. 근데 저러고 있잖아. 근데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정상적인 가정 예쁜 섹시 만나서 마음 착하고 예쁜 섹시 만나서 결혼시켰으면.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앞으로 아들의 인생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난 지난 5년간 내 인생을 찾겠다고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을 등한시했다. 말 그대로 불량주부였다. 브로콜리가 없어. 이건 내가 네잎으로바를 뜯어왔거든. 세입이야? 세잎인데 이거는 4개잖아. 하나, 둘, 셋. 4개는 행운을 갖다 준대. 그래서 이건 내가 자기한테 주는 거야, 선물로. 근데 이게 아마 자기를 안 아프게 자기한테 그 나쁜 암세포가 싹 사라지는 행운을 갖다 줄 거야, 아마. 진짜로 받아야지 내가 주는 선물인데. 고마워. 우리 신랑이 이래. 이게 우리 신랑 최대의 표현. 부디 네잎 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주길. 그래서 나에게도 남편과 아들에게 속지 않은 시간이 주어지길. 그 마음 간절히 담아본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입원을 한다. 입원을 하고 남편의 상태에 따라 수술날이 결정될 것이다. 왜 있잖아요, 사람이 못한 것만 생각난다고. 참 잘했어요, 저한테.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 날 정도로 저한테 잘했으니까. 오직 저 아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서 단 한 번도 투자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를 못한 사람이라 그동안에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언제나 사람에겐 인생에 속죄할 기회가 찾아온다. 그걸 놓쳐버리면 뼈아픈 후회를 낳는다. 난 지금에서야 내 인생을 돌아본다. 산을 핑계 삼아 가정일은 늘 뒷전이었던 나. 그런 내게 쓴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나를 보아 넘겼던 남편. 남편의 사랑을 새삼 깨닫는다. 하루 종일도 말 한마디 안 해요. 막 너무너무 조용했어가지고 제 생각에 이쪽인 것 같은데 이건 오늘부터 나와 남편이 지내야 할 공간이다. 172cm에 70kg. 언제나 건강할 줄만 알았던 남편. 그런 그가 병원에 입원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응? 신발 가져왔어? 실밥? 안 갖고 왔다. 신발
로션 하나 사고. 뭘 사? 스리퍼 있어야 돼. 아니 여기는. 눈 뜨고 집에서 보면 눈 되지. 뜨고 코로 푹 들이마시고 딱 눈을 뜨시고 아버지 지금도 그 스리퍼 새로 사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갖고 오라는 얘기야. 굳이 여기서 그런 데다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자린고미보다 더 짠 염전의 소금 아저씨. 아버님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인정하세요, 선생님. 네? 언니는 모를걸? 뭐요? 아버님 코를 깊이 사실 육남매의 장남자리가 어디 그리 쉬운 자리인가. 남편의 자린고비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넉넉히 먹고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난 그걸 호강이라 생각한다. 대장암 걸리신 분들이 자료를 다 정리해갖고 1년 365일 중 3일도 채 쉬어본 적이 없던 남편. 그런 그에게 48 평생의 가장 긴 휴가가 병원이라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나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이게 좀 다 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처음 잦은 설사 때문에 걱정하던 남편의 말을 난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냥 속이 좀 안 좋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대장암 선고가 내려졌다. 난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은 후회를 시작했다. 인생이란 늘 그렇지 않은가. 전혀 없으세요? 뭐 통증이라든지 그런 거 뭐 혈변 보시거나 뭐 전혀 없으세요? 살기가 힘들어 죽고 싶다고 외쳐도 막상 죽음에 직면하면 그때는 삶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 그렇게 무덤덤하던 남편도 지금 살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운 나. 그러니까 덥다 문 열어놓자. 처음에는 이렇게 암이란 얘기를 안 하고 운동만 시키니까 안 하더라고요. 하기 싫어요. 이게 절실함이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많이 아프다 했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 또 깨병을 부려. 사실은 당신 암이다, 내가. 운동만 당신 살기다 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요.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난 항상 남편 옆에서 참새처럼 조잘거리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기 오늘 몇 바퀴 돌았어? 다 하면 50바퀴. 한 50바퀴 되나? 그럼 160바퀴. 오점. 지금 돌면 한 그러면 어쨌든 한 6, 70바퀴는 돌겠다, 그치? 그러나 언제나처럼 뒤돌아서면 눈물이 흐른다. 진짜 울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말 시키면 자꾸 난 눈물이 나. 운동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남편. 자기 아까 몇 시에 갔어? 7시 반에 갔잖아. 난 지금 작은 희망을 꿈꾼다. 남편이 빨리 건강해지길.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던 남편과의 곰살맞은 삶을 살아보길.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산행을 내가 당분간은 이제 암벽 등반을 못 하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산 다닐 거야. 산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같이 내가 다녀야지. 그래서 뭐 우리 신랑은 더 좋지 뭐. 아프기는 해도 마누라 사랑받으니까. 맞지? 어이 그러잖아. 배에는 표시해 두시고 가셨죠? 수술 표시하고 갔어요. 그랬다 먹는 거. 드디어 수술 시간이 잡혔다. 자, 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래? 안 떨려? 긴장 안 돼? 응? 가슴 쿵닥쿵닥 안 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긴장 무지하게 될 텐데. 맞죠? 마치 나무 오는지. 있네. 근데 그 두가면 무섭잖아. 어?
들어가면 무섭잖아. 뭐 들어가 보세요, 맞지? 나 무섭던데. 무릎 수술할 때 들어가니까 무섭던데. 예. 직장도 살리고 전이가 안 됐고 다 잘 됐고. 여기서 그냥 설명드려요. 수술의 진행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의사가 오고 난 이제야 수술이 실감난다. 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요 S자 결장 밑에 직장이란 게 있는데요. 이 직장을 살려야 그 나중에 배변 보실 때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항문에서 한 7 내지 80c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병변 위치가 일단 암 부위가 생긴 직장 부분을 20cm 정도 잘라낸댄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내일 좀 이건 약간 안 좋은 소식인데요. 요게 직장에서 7 내지 8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게 8cm 정도 위에 있으면은 항문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직장을요. 예. 근데 7cm까지 좀 파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항문을 보존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예. 수술장에서 그건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7cm 정도 밑까지 내려가 있으면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수술하냐면 이쪽 밑에까지 다 드러내거든요. 살리고는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반반이다. 반반이라고? 만약에 안에 주머니 차고 나오면 항문을 못 살린다는 얘기네? 주머니를 차고 나면 무조건 이 밑에는 다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주머니를 차시면은 주위에 혹시 이거 하신 분 있으세요? 집에요? 주변에 뭐 사는 몰라요. 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예, 평생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이요. 평생요? 예, 이게 항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항문 인공 항문이? 네, 그렇죠. 어떡해. 주머니 달잖아요. 예. 주머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 피가 나오는 건 차라리 항문을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단다. 남편은 생각보다 무덤덤하다. 그러나 난 다르다. 평생을 인공 항문을 달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온다. 수술하고 나오셔서 수술하실 거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보호자분이랑 여기 똑같이 쓰시면 돼요. 들었음 써주시면 되고요. 보세요. 되게 말해야 돼. 똥주머니 달고 다녀야 되겠네 우리 신랑. 그 병원에서 그거 괜찮다고 그랬는데. 너무 알겠지. 이제 남편의 나이 48. 인생에서 가장 절정을 보내야 하는 나이가 아닌가. 너무 알겠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흐른다. 아이, 수도 안 된 사람 없어요. 괜찮아. 자기 잘 들었지? 자기가 주의사항 누워있지 말 것, 수술하고 잘 움직이고 운동 많이 하고 만약에 하나 항문 단다 하더라도 냄새 안 난다니까 괜찮아. 불편할 거 없다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안 아플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된 거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맞죠? 항문 달아도 괜찮아. 안 아프면 되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 아닌가. 다만 그 순서가 다를 뿐이다. 하지만 나에겐 그 사실이 뼈아픈 현실이다. 나에게 남편의 항문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현실은 따로 있다.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뒤에 뚜껑 열어봐서 전이 됐다고 그럴까 봐.
그게 이렇게 상상 답답해 죽겠어. 그 소리 나올까봐 말을 못하고 아까 계속 여기 아프다 그랬죠.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가슴 찰락찰락 해요.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애정 표현 한 번 제대로 못했던 남편이 은근히 내가 걱정됐나 보다. 우리 나 기저귀 사람 나오는 무슨 되면 됐는데. 네. 긴장 안 되세요? 아 긴장은 그런 건 없어요. 하면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거 때문에. 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더 아프겠죠. 무서워. 사실은 많이 무서워요. 잘 되실 거예요. 잘 될 거야. 나는 제가 많아서 좋으세요? 저 양반은 워낙 착하게 살아서 잘 될 거야. 봐. 그렇게 믿어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밤이 흘러간다. 드디어 수술날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고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된다. 네. 기독교실이. 아닌데요. 근데요? 같이 짧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응? 좀 안 될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대장에 붙은 더러운 세포들. 난 교회 한 번, 성당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사실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난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고 싶다. 우리 용천 선생님 마음.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제발 남편의 삶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면요 생명하고 거의 가면 내분비가 나오잖아, 아시지? 좋은 시간이라고 수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남편이 진 천근만근 고통의 무게를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안 나온대. 운전자들의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선을 침범한 흰색 차량 때문에 뒤쫓아오던 조사료가 지난번에 운전자 모두 그런 경우가 있을 얼마 안 때 되는 초보 병실을 딱 운전자인 들어갔는데 수술실로 향한다. 이제 삶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참고 참았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됐어. 잘 참았잖아. 겁내지 마. 알았어. 그냥. 그동안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던 남편. 그 모습이 내내 안타까웠는데 울면 안 된대. 세상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 많다. 수술을 앞둔 남편의 절망을 짐작하는 일 역시 그렇겠지. 울면 안 된대. 혈압이 올라가니까 안 된대. 수술 못하면 안 되잖아. 들어가실게요. 네.
할 수만 있다면 난 어제의 시간을 붙들고만 싶다. 저기 내 남편 여운천이 들어간다. 파란색의 수술복을 입고 초행길인 그 길로 홀로 들어간다. 우리 신랑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 한 번도 못했거든. 근데 해주고 싶었는데 또 못했어.